우리 신사 아카데미 원회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19기 여러분 아주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매번 감사하지만은 우리 신사 아카데미의 꿈은 여러분같이 대한민국의 참 뜻있는 지도적 인사들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한 번 더 자유통일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회는 바로 이를 위한 충정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명에 특별히 성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근래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좀 나와달라는 데가 많았지만 가급적 삼가했습니다.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특히 또 우리 원우회들 중에서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만, 제가 흔히 왜 향후 5년, 길어야 10년이 미래 100년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수소탄 실험으로 인해서 그 운명적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든 것 합니다. 그것도 더할 수 없는 위기의 모습으로. 제가 그때 그 이야기할 때는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더 위기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어떻게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예방 전쟁론까지 나오는 군사 공격론이 나오는 거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뜻밖의 협상론이 나오고, 중국이나 북한이 힘을 하나 해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서 이렇게 협상하자, 그런 협상론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우리도 자위적 핵 개발하자, 이런 주장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화론이 또 한쪽에 또 있죠. 어쨌든 대화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 하나하나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회원이라면은 우선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개발론. 사실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말이죠. 흔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91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북한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전술핵 무기를 빼나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부시하고 고르바초프가 서로 국제사회에 있는 전술핵들을 다 좀 걷어들여서 좀 국제사회를 좀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저를 걷어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리스카시 사령관이 너무 빨리 빼려고 막 해가지고 딴 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부터 빼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리스카시 사령관 보고, 우리가 전술핵을 했던 것이 대량군주의 북한 군대의 그 수적 우세에 대응하려면 전술핵밖에 없다. 그래서 다 떠났고, 아직도 북한 군대에서는 대량군주의 군대가 변함이 없는데 왜 자꾸 서로가 좀 천천히 빼라? 그랬더니 리스카시 사령관이 저보고요, 이렇게 보더니 씩 웃으면서, 군산에서 이런 건, 그 군산에서 만약에 광주 사태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김정은이 책임질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사드 배치도 저렇게 어렵잖아요.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우리 사람들 자꾸 전자권 조기 이양 자꾸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자권 조기 이양은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게 거의 뻔한데, 그러면 주한미군도 없어질 텐데 거기다 전술핵만 갖다 재배치한다? 그게 제가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율적 핵 개발, 그거는 만든다고 해도 완벽한 대책은, 사실은 완벽한 대책은 안 돼요. 안 되는 반면에 부담이 너무 커요. 당장 우리가 핵을 막으면 북한 핵은 저절로 기정사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과 북이 함께 핵을 머리에 들어 맞붙어 싸운다. 그러면 북한
북한은 김정은만 핵 방어시설소로 쏙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우리는 전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싸움에 유리하겠습니까? 또 위에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일은 한 번 더 자유통일밖에 없는데 핵을 가진 통일한국을 환영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미국 가가지고 전술핵 이야기 나온다 여기 한마디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술핵뿐만 아니라 그런 소리 강하게 좀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이 적어도 중국하고 러시아에 미국에도 경고는 될 테니까요. 아예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핵이 만약에 기정사실이 되면은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럼 우리도 죽든 살든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공개 선언할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기왕이면은 중국이 제일 겁내는 일본도 함께, 일본하고 서로 말 맞춰가지고, 야, 핵 저런 식으로 해보자. 물론 미국하고 사전에 이제 좀 이렇게 뒤에 이야기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도 만약에 정말 북한 핵이 기정사실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되면 더 많을 수가 없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국가적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핵을 만드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또 그리고 또 이미 온 세계가 사실은 만약에 북한의 기정사실 빼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국도 핵 만들지 않겠냐,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국제사회에 북한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압력의 기제가 되어 온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협상론은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게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북한 핵을 폐기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정 안 되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은 용인을 하고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협상하자, 이런 뜻인데, 이게 하필이면은 과거 월남을 팔아넘겨서 미국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첫 해전의 치욕을 안기고 자신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헨리 키신저 같은 를 비롯해서 상당히 전부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같은 주류 언론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이게 뒷받침법 같다 뜻이 주장이.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그런다고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할까요? 택도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말이죠, 중국은 남북한 건너 바로 붙어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의 동맹국 미국은 태평양 건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겨우 사실상 한반도상의 전략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은 설사 북한의 핵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반도는 저절로 아마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에 들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또 이 북한 핵을 통결한다, 이건 더하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핵 통결하고도 계속해서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북한 핵 통결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현 시점의 통결, 그거는 바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이 두 가지 어느 쪽이든 주한미군 철수 또는 북한 핵 통결 어느 쪽이든지 되면은 남과 북의 핵이라는 건 절대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남과 북의 군사를 균형은 그냥 일부에 무너질 것이고,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점차 제2의 티베트가 되거나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어들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설사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중요해요. 그냥 우리 중국 그냥 북한하고 협의해가지고 절대권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종속적 평화, 노예적 평화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남은 게 두 가지죠. 미국의 군사 공격하고 우리의 대화론인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좀 배치된 주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손들라고 해보면은 10중 8구 대화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군사 공격에는 아마 상당히 큰 거부감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선 북한 핵미사일은 말이죠. 이제는 미국한테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긴급한 안보 문제입니다. 저 큰 놈이 작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GSK 미국에서 연구소에 가서 끌려갔는데, 발표돼서 갔는데, 쏜다는 녀석이 지금 그 3만 명이에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전화를 3번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북한이 핵 쏜다면서요. 네 번째 전화인데, 워싱턴도 쏜다는데, 지금 뭘 하겠습니까? 온통 사회가 떠들고 하니까, 텔레비전 나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과 북이 졸업생인 신보영 기자가 문화일보에다가 지금 그 워싱턴이 만약에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데, 사실 2003년에는 단순한 이구심만으로 그 이라크를 공격했던 미국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애들이 대놓고 그냥 미국에 선제타격 하겠다고 북한 핵 미사일 지금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고, 그래서 워싱턴에는 지금 이 냉전 후에 수십 년 만에 온 사회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그리고 그야말로 참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미국 입장에서 봅시다. 이번 유엔 대북제재 2371호를 봐도 외교적인 조치나 경제적인 조치는 안 된다 하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한 번 더. 그러면은 미국에는 남은 방법을 보겠어요. 군사적 제재 아니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례 없이 지금 예방전쟁론까지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간을 막 치는 거거든요. 군사적 대립하면 때린다. 지난번에 이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전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미국이 지금 다양한 워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로 전멸도 가능한 것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수십만에. 지난 3월달에 워싱턴에 가서 이번에는 우리 평택에서 갔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말이죠. 대북 군사 제재라고 하는 거는 작전 부담 그 자체도 너무 크지만, 특히 작전 준비하고 사후 처리하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30여 년 이상 협력 안 했잖아요. 협력을 그냥 1994년도에 YS 때는 영변 그때 때렸으면 아마 지금 아무 이유 없었을 건데, 그때 아마 김정일,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고 통일됐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때 그걸 안 된다고 말리고 말해서 못하겠죠. 그 이후에도 군사 제재라는 말도 나오기 전에 비슷한 말만 나오면 그냥 절대로 안 된다며 가로막고, 심지어는 북한 쪽에는 안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군사 제재 안 할 거다,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아마 그때 그걸 들은 제가 2003년도 북한에 인더서클들이 그랬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군사 공격을 거부를 내면서도 중국이 배신 안 할 것이고 한국도 도와줄 테니까 말만 그렇지 않을 거다. 정말로 때리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마 안심하고 핵 잘 만들려고 하는 사인증으로 보였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데들 직접 적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이 사태를 초래한 거 아니냐, 이거 따지고 싶을 겁니다. 그런 미국에게는 군사 제재는 안 된다, 대화와 평화적 해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것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과거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듯이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도 됐고, 또 평화야 물론 더없이 소중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보장이 되는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맞서서 나라를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군사 제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교적, 경제적 제재도 안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는 말인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또, 평화협상이나 북핵 동결 이야기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걸 전제로 한 협상론의 동치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열어준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데, 하필 그런 우리가 군사제재 안 된다. 이게 너무 고집을 하면은, 이거 주한미군 철수도 뭐든 말이야,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적당히 타협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도 보면 아직 타협이나 협상론 이야기는 안 나와요. 밑에서만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내실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수십만을 테러 투입했던 베트남에서도 1974년 8일 평화협정 하나로 그냥 하루아침에 철수시키고 1979년에는 2차 대전 당시에 혈맹 자유중국하고의 미중 공동방위조약도 던져버린 미국입니다. 실은 지금도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조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벨을 비롯해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 미국 대응은 죽고상이다 이런 식으로 볼멘소리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저는 오히려 반박해드립니다. 그것이 물론 한국의 승인 없는 군사제재는 안 된다. 우리 정부에 대한 그 불만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한미군 철수론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하고 협조되지 않은 그런 미국의 그 군사행동 그거는 사실은 우리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미사일이 없어지고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도 북한의 북한 지역에 후속되는 정부가 종중 정부거나 아니면은 혹시 그 중국의 연연이 지금도 중국하고 이제 브루스 베넷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북한 급변했던 이야기 다 왔어요. 그동안에도. 할 때마다 이야기가 중국에도 나오지도 못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50km, 100km, 연변까지, 평양까지. 그런데 혹시 그래가지고 북한 지역에 중국의 배타적 영향을 들어가 버리면은 미국에도 좋을 게 없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자유통일은 커녕이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못지않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주한미군 외의 전력만으로 북한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말이죠. 군사공격 그럼 당장 여러분들 저쪽에서 그냥 복도를 해서 전쟁이 난다. 그거 불안하죠. 우리가 얼굴 좀 어떻게 이러면 그거는 그게 군사공격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반드시 우리한테 참혹한 피해를 이게 우리의 참혹한 피해가 뒤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작전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미국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워킹 메드 친구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거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게 가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 좀 과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어떤 누가 그 북한의 임명을 조금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그 생명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한국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만약에 그게 쉽지도 않아요. 물론 쉽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도 저는 좋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이 되거나 그게 무조건 우리한테 그냥 대형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미국하고 함께 가면서 잘 협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 그겁니다. 어차피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막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한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쩌면 자유통일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도 줄이고, 적어도 대한민국 철수 같은 이야기는 안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우리로서도 말이죠. 멀리 보면은 제가 뭐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는 자유통일과 적화통일 누가 먼저 하는데 경쟁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먼저 이루는 외에 북한 핵미사일 폐기하고 우리가 미래에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말하자면 북한 핵미사일 폐기하고 우리가 자유통일 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중국이 도와준다? 한동안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직접 사실상 북한의 혈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 우리는 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선언한 때에 중국이 우리 편이 되어주려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미국이 그렇게 그런 나오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도 말이죠, 동맹적 지원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오바마처럼 뭐 전략적 인내하는 정도만 갖고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침 다행이라고 할까? 세계 그 전문가 기관들마다 그 북한 핵미사일 폐기, 북한 핵미사일 완전 폐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길은 한반도 자유통일밖에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2007년 아미티지 부장을 비롯해서 키신저라고 하던 윈스턴 로드 전 그 차관보, 또 존 볼턴 그 전 미 국무장관 등 많은 미국의 영향이 있는 전문가들이 북한 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자유통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잘만 가깝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 전략의 목표를 한반도 자유통일에 초점을 맞추게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한테 민주사적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 기회가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처음에 아직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한 것도 그것 때문인데, 다만 그것도요, 사실은 그것도 서둘러야 돼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너무 빠르고, 지금 이렇게 요번에 저 청폭 핵분열탄이 일어나가 한 3년 걸릴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 갑자기 됐잖아요. 또 발수로 크가는 중국의 야심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한미동맹 정말 잘 관리해야 됐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데,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대전략적인 큰 차원에서 한미가 함께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재정비 강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한미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미 대사관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 미 대사관하고의 관계를 계속 그렇게 좀 하도 사드 반대, 보선 반대, 미 대사관 주변에 포위하고 다니고 하니까 얼마나 아무리 잘 돼서 돈이 버는데 그렇게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좀 위로해주기도 할 겸해서 저희들이 우리 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한미 관계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두 그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겁니다. 일찍이 독일을 통일한 천렬재산 비스마르크가 시대의 흐름 속에 언뜻 비치는 기회의 옷자락을 확 꺼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래야 할 때인 겁니다. 만약 제 생각에요, 김춘추나 김유신이라면은 아마 분명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물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우려가 없어질 것이 거의 명확관화한데 무슨 다른 선택이 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kinsa 아카데미로 여러분의 아주 성실한 사명 완수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 사회 지도층이자 대한민국의 중견 간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는 국가의 전략적 지혜와 리더십을 키우고 또 도와주고, 아래로는 범국민적 용기를 일깨우고
또 국민적 이제를 모으는 선각적인 노력을 펼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앞장서 나가야 할 그런 때라 그런 말입니다. 때마침 세계적 전문가들마다 한반도의 미래가 아직은 우리의 비전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면은 머지않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열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 이게 이제 19기 다 오신 것 같네? 아직도 들었네? 19기 이제도 참석하신 분들이 참, 여러분을 환영하는 자리인데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미안한데, 그러나 이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특별한 각오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불안하지 않고 여유로우면서 찬란한 문화를 향유하는 행복하고 영광된 21세기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게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럴 때 박수 쳐야죠. 하나님 위해서 더욱더 오늘 여러분의 거투와 특별한 행운을 기원합니다. 네, 너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